네, 하서정 변호사의 바로 보기. 오늘은 반복되는 국내 성범죄 얘기 해보겠습니다. 하 변호사님, 그 공군 여성부사관 성추행 사망 사건 다시 좀 짚어볼까요? 네, 지난 3월 피해자인 이 중사는 선임의 강요로 참석한 회식 자리에서 네. 회식이 끝난 뒤 차량에 동승한 가해자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했습니다. 네. 피해자는 사건 발생 직후 그 피해 사실을 상관에게 보고를 했지만 이를 전달받은 모 중사는 이를 곧바로 상부에 보고하지 않고 무마하기에 급급했다고 합니다. 이후 군사경찰이 사건 수사에 착수하기는 했지만 수사는 지지부진하게 이루어졌고요. 가장 기본적이고 빠르게 조치되어야 할 가해자 조사와 분리 조처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면서 결국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피해자가 사망한 날은 피해자의 약혼자와 혼인신고를 한 그 다음 날이라고 해서 더 안타까운 마음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게 성범죄는 가해자하고 피해자 즉시 격리가 초동조치 기본인데 말씀하신 대로 이 기본도 안 지켜진 거죠? 네, 그렇습니다. 사건은 3월 2일에 발생을 했고요. 이튿날인 3월 3일에 신고가 이루어졌지만 가해자로 지목된 장 중사는 그 보름이나 지난 3월 17일에야 처음 그 군사경찰의 조사를 받고 분리가 다른 부대로 전보되었습니다. 사건이 발생하고 2주가 지나서야 가해자와 피해자가 분리가 이루어진 것인데요. 그 기간 동안 피해자는 사건 무마, 은폐 압력, 회유 종용, 합의 종용 2차 가해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유족 측에 따르면 부대에서 성추행 사실을 인지하고도 즉각적인 조사에 나서지 않고요. 그 피해자와 남편의 회유를 하기에만 급급했다고 합니다. 이게 지금 수사 자체도 늑장 부실 수사로 지금 문매를 맞고 있잖아요. 네, 초동 수사를 진행하던 군사경찰은 가해자의 휴대전화를 바로 압수하지도 않고요. 또 구속영장 그 발부 신청을 의뢰하지도 않았다고 합니다. 조직적인 은폐 시도와 2차 가해를 그대로 방치한 것이라고 할 수 있죠. 피해자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언론에 사건이 보도된 5월 31일에야 그 가해자로부터 휴대전화를 임의로 제출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 휴대전화에는 다수의 상관들이 합의를 종용하는 그런 내용의 어떤 녹취 파일이나 그 메시지가 있어서 아주 그 고스란히 중요한 증거들이 남아있는 것이었는데도 말입니다. 이게 지금 가해 부대에서도 그렇고 전보된 부대에서도 그렇고 2차 가해가 있었던 거죠? 네, 맞습니다. 일단 그 운전자가 그 후임 부사관이었는데도 그냥 모른 척 했을 뿐이고요. 또 이후에는 가해자 아버지가 피해자에게 전화를 해서 이 가해자가 명예롭게 전역을 할 수 있게 도와달라는 그런 터무니없는 말도 했고요. 또 그 뒤에는 피해자와 피해자 남편에게 뭐 가해자가 불쌍하지도 않냐 또는 또 살면서 생길 수 있는 일이다 이런 터무니없는 그런 말들을 하면서 그 회유만 하려고 하고 상부에 보고하지도 않았던 그런 묵살한 사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부대로 이 피해자가 전보를 갔더니 관심 간부로 불렸다고 합니다. 즉 이 말은 이 피해자 그 피해 사실과 또 피해자에 대한 안 좋은 말이 돌았다는 얘기고 피해자에 대해서 어떤 문제가 있다 그런 평가가 전해졌다는 얘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게 총체적으로 참 있을 수 없는 일이 겹쳐져서 벌어졌는데 이게 회유 가담자가 사실은 이 사건 전에 강제추행 가해자였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이 사건의 심각성은 피해가 1년 동안 지속됐다는 것에 있는데 수차례 1년 동안 이제 그 추행을 당해왔고요. 또 그 과정이 계속 답습됐다고 합니다. 피해자가 이제 문제를 보고를 하더라도 그것을 그냥 무마해 버리니까 다시 문제를 제기하지 못하니 이것을 본 상관들이 추행을 반복적으로 했다고 합니다. 또 시간이 지나면서 그 추행의 정도가 점점 더 심해지고 또 그 추행을 하는 가해자의 계급도 점점 낮아지는 등 아주 큰 고통에 시달렸다고 합니다. 이게 가해자나 관련자들이 구체적으로 받고 있는 혐의는 어떤 건가요? 우선 성범죄를 저지른 그 장중사 같은 경우는 강제추행 치상으로 혐의를 받고 있고요. 지금 현재 구속된 상태입니다. 또 그 치상 측면에서는 그 자살에 이르게 한 정신적인 고통, 또 진단서에 나타난 급성 스트레스성 불안장애와 불면증이 상해의 결과라고 본 것이고요. 또 2차 가해를 한 그 상관 2명은 강제추행과 그 직무유기로 혐의를 받고 있고 또 부실 변론 논란이 있는 국선 변호인도 직무유기로 피의자 조사를 받았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인데 제도적인 문제를 좀 짚어볼까요? 일단 군 국선 변호인 운영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고 하는데 이게 어떤 얘기인가요? 크게 두 가지로 비판을 받고 있는데요. 네. 국선 변호인으로부터 충분한 조력을 받지 못했다고 합니다. 네. 공군은 이 중사가 성추행 피해를 정식 신고한 지 네. 엿새 만인 3월 9일에 공군 본부 법무실 네. 소속 군 법무관을 국선 변호사로 지정을 했는데요. 네. 이 중사가 사망할 때까지 단 한 차례도 면담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네. 몇 차례 전화 통화나 문자 메시지 교환은 있었는데 네. 그마저도 50일이 지난 뒤에야 통화가 이루어졌다고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 국선 변호사는 직무유기로 지난 15일에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네. 또 두 번째는 조직적인 어떤 문제가 있는데 네. 공군은 여성 변호인을 우선 배정해야 한다는 매뉴얼이 있다고 합니다. 네. 이를 지키지 않았던 것인데요. 네. 현행 국방부의 성폭력 피해 네. 지원 매뉴얼에는 피해자가 여성일 경우에는 여성 변호인을 우선 지원해야 한다고 하고요. 네. 만약에 여성이 없는 경우에는 민간 변호인을 국선 변호사로 지원을 해야 한다고 하는데 네. 현재 공군에는 여성 법무관이 단 한 명도 없다고 합니다. 네. 매뉴얼은 있는데 네. 정작 사람은 없는 그 군 성범죄 피해 지원 시스템에 구멍이 뻥 뚫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군 검찰과 변호인이 사실상 한솥밥을 먹는 사이여서 피해자 보호에 어려움이 있다는 얘기도 있던데 이거는 뭔가요? 네. 군 법무실 자체에서 네. 그 변호인과 검사가 함께 근무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네. 변호인이 적극적으로 피해자를 옹호하거나 어떤 그 조력을 다하기가 네. 어려운 구조라고 합니다. 네. 군 내부에 있는 검사나 군 변호인은 실질적으로는 사실 동료이기 때문에 서로 그 한 지휘관 아래에서 같은 사무실 내에서 군 판사, 군 검사, 군 변호인이 네. 그 한 시스템에서 운영되는 것이죠. 그래서 네. 군 지휘관의 어떤 뜻에 따라서 그 사건이 처리될 수 있는 그 가능성이 있는 것이죠. 네. 쉽게 말하면 네. 민간으로 치면 네. 변호인이 검찰청 소속으로 근무를 하면서 피해자를 변론하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인데요. 네.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하잖아요. 네. 그래서 마음만 먹으면 사실 봐주기식 수사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이고요. 이거는 네. 또 통계로도 입증되고 있습니다. 통계로 입증된다는 거는 어떤 말인가요? 일단 법조문만 놓고 보면 네. 그 형법상 그 성폭력에 대한 어떤 네. 처벌 규정보다 군 형법상 성폭력 처벌 규정이 훨씬 더 엄하거든요. 네. 그런데 자세히 보면 네. 군형법은 강간을 한 경우에는 5년 이상, 강제추행은 1년 이상, 유사강간은 3년 이상 이렇게 네. 그 징역형에 처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네. 일반 형법 같은 경우는 네. 강간을 한 자는 3년, 네. 그 유사강간을 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되어 있는데 네. 그 문제는 네. 군대 내 성범죄에 대해 실형이 선고되는 비율이 10%에 불과하다는 것에 있습니다. 네. 일반 형법으로 처벌되는 경우는 실형이 선고되는 비율이 25%나 되거든요. 네. 실제 법조항은 군 형법이 훨씬 엄격한데도 네. 실제로 처벌되는 그 실형 선고율은 네. 민간의 절반도 채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군 내에서 사실 과연 처벌 의지가 과연 있기는 한 것인지 온정주의적인 판결이 계속 지속적으로 이루어진 것은 아닌지 의심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뭐 총체적 난맥인 것 같은데 대책 마련이 필요한 거 아닌가요? 네, 일단 국방부는 네. 지난 그 6월 3일부터 16일까지 2주 동안 성폭력 피해 특별 신고 기간으로 정하고 그 신고를 받았습니다. 네. 원래는 그 매년 7월, 8월 네. 또 그 12월, 1월 그렇게 두 차례 성폭력 피해 특별 신고 기간을 운영해 왔는데요. 네. 이번에 이제 이 사건을 계기로 별도로 추가 운영을 하기로 한 것이고요. 네. 그리고 공군 성추행 피해자 사망 사건에 대한 국민적인 의혹을 네. 해소하고 수사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지난 6월 11일 네. 군 검찰 수사심의위원회를 출범시켰습니다. 네. 심의위원회 위원장으로 김소영 전 대법관이 네. 선정됐고 시민단체, 학계, 법조계, 언론계 등 여러 분야의 민간 전문가들을 네. 총 11명을 위원으로 위촉을 했습니다. 네. 앞으로 이 심의위가 수사 계속 여부나 공소 제기, 뭐 불기소 처분 여부, 네. 구속영장 뭐 이런 청구 등에 대한 심의를 한다고 합니다. 이게 뭐 신고 접수만 받는 게 능사가 아니고 수사심의도 일회성으로 할 게 아닌 것 같은데 반복되는 군대 내 성범죄 이거 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무리 군대 내부의 범죄라고 하더라도 사실 군에서 기소하고 판단하기 때문에 피해자의 변호사, 피해자의 변호인은 외부의 민간에서 담당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 군 검찰과 군의 국선 변호인, 군사 법원, 그 군의 끼리끼리 어떤 수사와 재판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고요. 아무래도 외부 감시와 견제를 해야 군도 적극적으로 수사도 하고 엄정하게 처리를 할 수 있을 것이고 또 올바른 판결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번에 심의위가 출범하는 만큼 반드시 엄정한 수사가 이루어지기를 바라고요. 심의위를 상설화하는 등 여러 성범죄를 재발을 방지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 시스템이 마련돼야 할 것 같습니다. 뭐 민주당에서 군 성범죄의 경우 군이 아닌 민간이 수사, 기소, 재판을 하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한다고 하는데 지켜봐야겠네요. 네, 오늘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